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며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범정부 주택 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5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 2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택분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서 보유세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정해지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집단 이의 신청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다칠까 봐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해서 아이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잘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지 마라는 말이 아이의 성장 기회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때는 올라서 불안해서 또 떨어질 때는 떨어져서 불안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 마 상태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중에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불안이 여러분의 투자를 대신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더운 수요일입니다. 벌써 낮 기온 3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속은 시원할 수 있도록 고민은 해결해 드릴게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또 예상한 대로 지금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지적으로 해서 최근에 또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용산 같은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단지별로 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는 또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전월세난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면서 지금 서울에서 이제 거주하시다가 이제 경기도로 빠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월세 가격 급등 때문에 지역을 하향 처리하는 이런 또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 그래서 뭐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갭 투자 금지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 거기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나친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을 더 초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월세 가격 급등 때문에 좀 힘들다. 그 다음에 불과 1년 전에 봤던 단지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1년 만에 4, 5억씩 올라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주택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혼자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뭐 어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커뮤니티 들어가서 검색해 본다거나 기사 검색해 본다거나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또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저희 현장에서 오랜 경력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신뢰 가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요즘은 정말 이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내일도 좀 마련이 되어 있네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자, 과거에 서울의 주택 공급에는요, 양대축이 있었습니다. 그 양대축이 뭐냐면 큰 축은 이제 택지 공급이었죠. 그래서 뭐 강남 같은 지역, 아니면 지금의 목동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 다 모두 택지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아파트들을 또 공급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마곡이라던가 상한 같은 이제 중소규모 이제 택지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됐었고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과거에 택지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됐는데, 근데 현재 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의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남아있는 택지가 없죠. 예,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정비 사업을 통한,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외에는요,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주택 가격도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생각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개발 투자.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모아라든가 신송 역세권, 그 다음에 민복이라든가 뭐 이제 도심공원 주택복합 사업,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예,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전성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전성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들이 계속 진입을 하게 되면 점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서울에서 소액으로 내가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한 또 시기로 또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는요. 예, 재개발 전성기, 소액으로 서울의 도심권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소액으로 또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하셨던 분들 나중에 보면 아 그분들 부럽다 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자,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할 수 있을 때 또 미리 접근해 놓는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많은 부러움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인 투자라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여유 자금은 작은데, 재개발 소액으로 묻어놓고 싶은 지역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고 투자하려고 여러 지역을 보고 있어요. 네. 어떤 지역을 좀 둘러보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쪽은 광진구 쪽이고, 네. 다른 한쪽은 자양동인데, 자양동은 너무 비싸서, 네, 지난번에, 대표님 방송 네. 보면서 네. 해야지 하다가 놓쳤는데, 네. 작년에 능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투자 금액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해서 늦게라도 가보니까 네. 물건이 없더라고요. 아, 벌써 네. 능동도. 네. 그래서 여유자금은 지금 투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보긴 했는데, 네. 4억 8천에, 네.
월세가 천에 78만 원이 들어있는 근생 빌라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매수해도 되는지. 아, 이것도 능동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투자금이 우선은 초기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네. 상황인데 광진구 네, 네. 능동에 말씀 주신 네. 근생 빌라에 투자는 해봐도 네, 네. 괜찮을지 대표님께 네,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반갑습니다. 능동에 혹시 그 보신 물건 지금 이제 근생이라고 네. 하셨죠? 근생 빌라. 예,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구상 근생인데 사실상으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예. 예. 예, 그거 지금 보신 거죠? 네네네. 예, 혹시 그 주소는 혹시 아세요? 아, 주소요? 예. 능동 237-21번지예요. 능동 237-21번지. 21번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매매가 4억 7천인데 예. 월세가 천에 78만 원이고요. 네. 예. 그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요. 예. 매매가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예, 네. 근데 이제 월세로 껴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능동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제가 입지를 보니까요. 예. 예, 이거 사시면 낭패 보십니다. 아, 그래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 예, 제가 두 네.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예. 요 지역, 이 주변 지역 일대의 지금 현 네네.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신 게 예. 근생 빌라예요. 그죠? 네. 예, 저도 요즘에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요즘 서울에 이제 괜찮은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빌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근생 빌라에 대해서 문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근생 빌라가 뭐냐? 일단은 네. 공부상으로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예, 그런데 네네. 이제 안에는 이제 주택으로 꾸며 놓아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근생 빌라라고 하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내가 이 근생 빌라, 이 근생을 매입을 했을 때 얘가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내가 여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파트를 지금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 제가 오늘 좀,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도정법이나 이런 데는요, 너무 법에는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만 아시면 되거든요. 예. 네. 자, 우리가 재개발에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은요 헌집을 주고요. 예. 내가 헌집을 내가 조합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새집 우리가 아파트 받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개발에서 아파트 네. 분양 대상, 즉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이라는 건 보통 토지 플러스 건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럼 토지 플러스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토지하고 또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을 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토지는 없고요. 건물만 네. 있는 경우가 있어. 아, 네, 네. 예, 그럼 건물만 있는 경우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땅이 없으니까 토지가. 그죠? 아, 네, 예, 네. 아니에요. 줘요. 이것도 줘요? 아.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토지가 예.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까? 우리가 재개발해서 무허가 주택 거래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국유지나 되죠. 시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주택들 일정 네, 요건 네. 채우면 거래되잖아요. 아파트 네, 예, 예. 나중에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뭐냐?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 얘도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예. 여기에 네. 내가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어. 토지만. 네, 네. 땅만 있어.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네요. 집. 그렇죠. 안 줘요. 네, 네. 예. 정확해요. 딩동댕. 네. 정확합니다. 예. 네, 네. 왜? 토지가 집이 없잖아요. 예. 예, 집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네, 예, 예. 네가 토지만 갖고 있니? 토지만 갖고 있으면 네가 다 안 주는 거는 좀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7평 이상이면 아파트 줄게. 예외 조항이 있는 것뿐이에요. 네, 네. 원칙은 안 준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럼 만약에 상가 들고 있어요. 상가, 근생. 예. 예, 상가 네. 들고 있으면 그거 집이에요, 아니에요? 집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예, 안 줘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그럼 여기는 근생 빌라 이거 상가예요, 아니에요? 상가예요. 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봤네요.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재개발에 예. 관심이 많으신데 예. 이런 이제 근생들이 이런 근생 빌라들이 좀 가격이 싸게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가격이 싸게 나와서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네네. 근생 빌라는 나중에 그냥 예.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여기 또 예. 입지 자체도요. 예, 지금 예. 우리가 이제 광진구가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지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구이동, 군자동, 중곡동 예, 예, 이런 데가 예.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여기 주변 지역에 보시면 예. 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뭐 이 군자열구 중심으로 해서 여기 중랑청변, 그다음에 용마초 주변, 그다음에 예, 예. 여기 아차산 일대 여기가 예, 예. 요 지역들이 1년 사이에 지정이 예. 되거나 아니면 연번부여돼서 동의서 증거하면서 다 예. 4, 5억씩 오른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 강진구 내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예요? 나중에 개발이 되면 요 예, 예. 대공원 조망이 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능동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입지는 여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 잘 보신 거예요. 뭐냐면 예, 예. 지금 현재 뭐 중곡동 일부 지역이나 여기나 요 지역들이 지금 먼저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예.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예. 재개발은 속도가 빨라야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네네네.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속도가 빠른 지역은 그만큼 가격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네. 돈을 더 지불을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나중에 예. 그 지역이 예. 대장주면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입지면 얘네들이 예. 빠른 거하고 얘네들이 예. 빨라봤자 가장 대장주는 이쪽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이쪽이니까 이쪽 같으면 예. 나중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님 그 한남 뉴타운 아시죠? 예, 예. 예, 한남 뉴타운에 보면 한남 3구역이 있고요. 가장 네. 빠른 대역이 지금 한남 3구역은 거의 지금 철거 끝나가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한남 5구역이 근데 가장 대장주예요. 예. 근데 한남 뉴타운에서는 5구역이 가장 느립니다. 거의 뭐 한남 예. 3구역이랑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6, 7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한남 5구역하고 6, 7년 차이가 나는데 가장 예. 가격이 비싼 데는 어디냐? 바로 한남 5구역이에요. 예. 왜? 예. 거기가 입지가 가장 좋으니까. 예, 예. 그럼 광진구 일대도 최근에 좀 4, 5억씩 오른 뭐 중곡동이나 이런 지역 다 4, 5억씩 올랐는데 나중에 가장 이 지역 내에서 그 군자역에서 아차산 사이에 요 지역 예. 내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능동. 계시는 여기 능동이 맞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역은 잘 보신 거거든요. 예, 예. 지역은 잘 보셨는데 입지를 보니까 예. 지금 여기 또 아까 또 보셨던 거 능동 237-21번지는 여기 지금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네, 네. 자, 광진구는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광진구는 예전에 우리가 예.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네. 마포나 용상이나 성동구처럼 재개발이 이런 데는 마용성은 오래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마포 같은 경우는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에 재개발이 됐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광진구는 아까 말씀하신 자양동 같은 경우가 최초로 이제 강진구 내에서 재개발이 지정이 된 지역인데 여기가 최초 지정된 게 22년도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지금 20년에서 25년이 재개발이 느린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재개발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과거에 강진구는 마용성 같은 구도심하고 틀리게 이 광진구 자체는 과거에 강남 개발할 때 같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을 했던 지역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강진구가 가보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저층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지역 가시면은 도로망이 상당히 좋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마용성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예,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죠? 예, 예.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재개발이라는 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아파트 짓는 게 재개발.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도 들어보셨죠? 네, 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기반시설 그대로 내버려두고 순수하게 아파트만 짓는 게 재건축. 예. 예. 자, 그러면 광진구는 예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을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네네. 상당히
상당히 양호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재개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예, 예. 늦었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뭐 저랑 상담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또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셔야 되는 게 광진구는요 재개발 시작 원년이요 22년도예요. 예, 그만큼 네. 재개발 역사가 짧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이해되시죠? 아직 가격 네. 반영이 덜 되는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광진구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이 됐을 때 대부분의 지역들을 저층 주거지가 주택 중심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광진구의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여기가 상업용지 비율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상업지 비율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지가 많이 없어요. 다 주거 지역이 네, 대부분이지. 자, 그러면 여기도 그럼 이제 광진구 자체도 상업용지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상업용지 비율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군자에서 아차산까지 이어지는 요 대로변 라인은 네, 앞으로 네. 상업지로 변해요. 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게 앞으로 상업지로 개발해서 고밀도로 개발할 지역이 여기는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물건 자체가 대로변 쪽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물건을 보시더라도 요 예. 광진구 능동에서는요, 요 대로변 예. 쪽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이쪽은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 새롭게 만들어서 상업용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 그럼 예, 투자는 예. 어디에 하셔야 돼요? 대로변이 아닌 우리가 재개발은 우리가 안쪽 주택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예. 안쪽 주택가 쪽에 물건을 보셔야죠. 아. 안쪽 주택가 예. 쪽에. 그래서 예, 지금 예. 보니까 아까 뭐 매매가 4억 8천, 그다음에 월세가 뭐 천에 보증금이 지금 1,000만 원 들어가 예.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아마 투자 금액은 지금 4억 이상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물건 잘 찾아보시면요. 가끔씩 예. 3억대 투자 물건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안에 그 빌라로 그러니까 근생 빌라 같은 거 사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에 빌라로 한 3억대 예. 물건 가끔씩 나오니까요. 다시 예, 한번 예. 이제 발품을 파셔서 이쪽으로 매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보셨던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잘 선택하셨지만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을 바라본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일러드렸고 또 근생빌라 조심해야 한다는 점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금호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올 12월쯤? 네. 네, 전세 만기라서, 음. 네, 아파트 매수 계획 중이고요. 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대출 포함해서 15억 정도 보고 있고, 네.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남산타운 쪽에 네. 25평짜리 아파트랑 자양동에 있는 25평짜리도 자양 우성 7차 아파트 보고 있는데 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 상담 신청해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선에 맞춰서 이제 내 집 마련 고민을 하시는 건데 우선 관심 있게 보신 아파트는 두 군데고 어디가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평형대는 그럼 한 20평형대 가시는 거네요. 예, 금액대가.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지금 남산타운 보고 계시고, 그죠? 예. 네. 지금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약수역과 인접해 있죠.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죠? 네네. 또 이제 3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강남 가기가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남산타운이 아마 한 5천 세대 거의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대단지예요. 그죠? 예. 네네. 대단지고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뭐 남산도 인접해 있으니까 예, 공기는 좋습니다. 네. 예,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네네. 그다음에 또 이 남산타운 아파트가 또 대단지라는 이점은 있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자양동의 몇 차요? 어디라고요? 그 우성 7차 아파트. 아, 우성 쪽이요. 7차 뭐 네. 건대 입구역 앞에 있는 거. 그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자, 우성 7차 여기 아파트는요. 지금 또 건대 입구역 더블 역사권 바로 앞이네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7호선 이용하면 바로 또 강남이에요. 그죠?
네. 예, 얘도 역시나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건대입 구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죠. 뭐 백화점이라던가 마트라던가 그다음에 또 이제 건대 상권 같은 경우는 강북의 또 3대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상권들도 맞아요.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또 학교를 보니까 초중고가 또 안에 또 딱 붙어 있네요. 이 단지 옆에요. 그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여기 또 자양동은 또 한강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아까 그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긴 한데 이렇게 구릉 지역이지. 그죠? 예, 구릉 네네. 지역이고 여기 자양동은 그냥 평평하죠. 그죠? 네. 예. 요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지금 매매가는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예, 네. 엇비슷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다른 비슷한 물건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부동산도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비교해서. 네. 예, 그럼 네.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딱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가 뭐냐? 예,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려면 어때요?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려면 자, 잠시만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주변에 일자리와의 그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직주 근접성을 많이 따져요. 예,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주변에 일자리가 없으면 수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적인 네. 환경.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또 이게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까지 쾌적하면 선호도가 훨씬 높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네. 서울에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세 번째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 예. 요거를 한번 놓고 따져볼게요. 어떤 게 더 우위에 서 있는지. 자, 아까 남산타운이랑, 예, 남산타운이랑, 자, 그 다음에, 아까 자양우성 7차, 그죠? 예.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직주 근접성, 예, 서울은 3도심이거든요. 중구 종로, 그 다음에 강남, 여의도, 3도심인데, 3도심 접근성은요, 지금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도 아까 3호선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도 양호하고요. 그죠? 네. 예, 그다음 또 3호선 이용하면 아까 거기 또 광화문 쪽 이용도 또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자양 우성 7차 같은 경우도 7호선 이용하면 그냥 두 정거장이면 강남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네. 여기 2호선 이용하면 또 이제 도심부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산타운하고 자양 우성 7자는 이 직주 근접성은 서로 엇비슷해요. 서로. 예. 용어 상박. 예, 서로 엇비슷합니다. 예.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을 보면 남산타운이 아까 대단지라는 이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남산타운의 단점이 인문적인 환경이 떨어져요. 음. 예, 아파트 세대수는 5천 세대인데 단지 내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네. 여기 지금 자양 우성 7차는 여기 지금 동자초등학교, 자양고등학교, 자양중학교, 초중고가 옆에 딱 그냥 단지 내에 붙어 있네요. 그죠? 네, 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 중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자양동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도 지금 얘 자양 우성 실자 같은 경우는 세대 수는 좀 적더라도 옆에 백화점이니 뭐니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은 자양 우성 7자가 훨씬 더 우세해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놓고 보면 아까 남산타운 같은 경우도 주변에 매봉산이라던가 아니면 인근에 남산이라던가 좀 이제 주변에 숲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주거 쾌적성은 좋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은 데는 한강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네. 바로 나오면 앞에 뚝섬 유원지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쾌적성은 남산보다는 한강변에 자리한 자양 우성 7차가 주거 쾌적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자, 네. 그러면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과 주거 쾌적성을 놓고 두 단지의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자양 우성 7차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거기에다가 저는 또 하나가 우리가 부동산은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도
예,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 브랜드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더 많겠죠. 그죠? 네, 네. 그걸 우리가 지역적인 저는 브랜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남산타운 좋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고요. 대단지고요. 자, 근데 네. 신당동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자양동이라는 한강변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 예, 어떤 쪽이 더 투자자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양동이 좀 투자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뭐냐? 우리가 지역적인 브랜드를 따져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가 더 높아질 지역,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더 원하는 지역이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겠죠.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지역적인 브랜드를 보면 당연히 자양동 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양동이야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자양동에 지금 빌라들 가격 엄청나게 오른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네. 예. 자, 여기 자양 우성 7차잖아요. 여기 아파트. 네.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여기 자양 사동 같은 데 있죠. 네. 여기 빌라가요. 네. 지금 우성 7차 아파트보다 비싸요. 음, 빌라가. 네. 그럼 뭐예요? 빌라 가격 대비 지금 이 자양동에 한 지역 자체가 빌라가 비싼 이유는 여기가 지금 이제 재개발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신속통합기에.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빌라 아무리 재개발을 하더라도 빌라 가격 대비 지금 인근에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지금 자양동 일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네. 빌라보다도 지금 아파트가 싸니까.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남산타운하고 자양 우성 7차를 보고 계시면 두 개 아파트 중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자양 우성 7차가 낫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내 집 마련 고민할 때 한 두 개의 후보군이 남았을 때 어떻게 비교하는지 좀 일러드렸는데요. 우선 고민하셨던 지역 중에서는 자양동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부모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나누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 주세요. 요즘 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특히나 이 서울에서는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재개발 투자 붐이 불어서 재개발 투자 조금 알아봤더니 투자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어느 지역을 알아봤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획들을 오늘 대표님과 세워볼게요. 바로 나눠주시죠.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다 보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지역이 개발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비교적 좋은 입지에 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울에 1, 2억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자, 어떤 의미냐?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도 1, 2억 정도를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1, 2억 정도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옵션들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집 마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왜? 우리가 또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또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주택수 제외. 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투자처가 유일하게 이제는 재개발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지금 목표는 이제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연속성이 또 확보가 되었다. 예, 이렇게 좀 의의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 모아, 역세권 같은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강변 멜트라던가 강북권에 어떻게 보면 신속모아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공급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목표는 지금 2031년까지 착공 목표입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가 빵이 아니잖아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목표는 31만 가구. 그다음에 현재 지금 85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26년도에서 28년도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요. 예, 그다음에 현재 관리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200 플러스 알파 지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신통이라고 하면 재개발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건축 다 신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압구정, 목동, 또 여의도
여의도 이런 데는 지금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또 성수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고요. 꼭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이라고 해서 재개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재건축도 지금 신속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집값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이제 소액 투자 불가능하죠. 자, 23년도, 25년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25년 12월 작년 말로 해서 서울의 평균 매매가 15억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거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지금 올 상반기에 지금 중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만간에 16억은 곧 돌파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3년 만에 벌써 12억에서 15억, 1억, 15억 1천까지 평균가가 약 한 25%가 올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지금 70%, 80%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왜? 얘는 평균 가격이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 더 많은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양가 같은 경우도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근데 분양가는 오르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분양가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일반 분양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런데 되려 대출을 또 규제를 해요. 그럼 나는 내가 당첨이 되더라도 잔금을 하기 위한 더 많은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뭐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강북의 웬만한 지역들도 지금 분양가 국민평균 기준 17억 다 넘어갑니다. 일반 분양가가. 예, 그러면 분양가 17억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시드머니가 필요 현금이 11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첨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까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 분양가가 오를수록 그 해당 구역의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지금 장이동을 한번 예를 들게요. 장이 뉴타운 쪽을. 장이 4구역 같은 경우가요. 장이 4구역이 지금 한 3년 전에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 7억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7억에 일반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 3억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요. 이번 달에 그 옆에 있는 장이 19역 일반 분양 들어가거든요. 일반 분양. 자, 예상되는 분양가가 같은 평형대가 17억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6억이에요. 여기 차이가 얼마 나요? 11억 차이가 나죠? 11억 차이. 그죠? 예. 자, 지금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가 한 2, 3억 정도밖에 안 났다 그러면 지금 장이 19역 같은 경우는 11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대려 조합원 분양가는 내려가고 일반 분양가는 올라가면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조합원의 이익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바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잔금 마련하시는 상당히 어려워지지만, 그죠? 예,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조합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익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 분양가가 오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조합원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계약 후 6개월 내에 전입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못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 끼고 매입하는 길이 지금 차단되고 즉 갭 투자가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처럼 갭 투자도 불가능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출이 또 안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담대 최대 6억 가지고요. 6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또 DSR도 강화됐고요. 또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뭐냐?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라는 벽이 생기면서 결론적으로는 소액으로 아파트를 투자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빌라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 6억의 상한이지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갭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예,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절대적인 시세가 낮잖아요.
예, 절대적인 시세가 낮으니까 사실은 대출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웬만한 지금 서울에 재개발 가능한 지역의 빌라들 보통 적게는 4억대, 조금 이제 뭐 연번 부여됐다 동의서 진구하고 있으면 5, 6억대 요 정도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아파트 입주권으로 이제 또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예, 주택수 제외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데서 주택수 제외가 되잖아요. 이런 또 세제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는 우리가 먼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빌라 매매가 4억, 뭐 전세 보증금 2억 4천이면 실투자 금액 1억 6천이면 서울의 괜찮은 지역들의 빌라를 지금도 사실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도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에 선점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이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가 가장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바로 어떤 지역의 개발이 시작이 됐을 때가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뭐 1억 투자가 3, 4억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분하고 설명드렸을 때 광진구의 뭐 중국동 일대 이런 지역들 불과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2, 3억씩 뛰어버렸거든요. 왜? 연번 부여됐고 동의서 진구가 되니까 이 지역이 예전에는 개발에 대한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이 폭발을 하면서 가격이 확 뛰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가시려면 이 재개발 아주 극초기에 입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수록 안전 마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투자를 하실 때 권리 산정 기준이라던가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노후도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힌 곳은 피해야죠. 예, 열린 곳이 있는데 무타로 막힌 곳에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은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다. 왜?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신통모와 역세권 이런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아파트는 지금 봉쇄됐다. 예,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너무 높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대려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나는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아까 장인 우타운 같은 경우가 불과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게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인우타운 같은 지역이 입지적으로 서울 도심권에서 아주 좋은 입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좋은 입지는. 그런데 그런 지역조차도 벌써 프리미엄이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보다 더 좋은 급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프리미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장유동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찍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는 6억에 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늦게 투자하게 되면 난 17억 다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가 틀린 겁니다. 예, 출발선부터가 틀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뭐 막혔고 그리고 현금 부자가 아니면 뭐 아파트 매수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내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는 그 기름 뉴타운 4단지 네. 이편한 세상 33평 거주 중이에요. 네. 예, 근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아, 그 21년도에 9억 5천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 지금 거주 중에 있는데 음, 그 시세가 3억 정도 올라가지고 네. 12억 5천 정도 현재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3억 정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쳐서 합치면 갈아타기를. 이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갈아탈 만한 괜찮은 지역이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에 플러스 3억으로 갈아타기를 해보는 계획 대표님과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그때 뭐 매수를 하셔서 뭐 한 3억 정도는 올랐네요. 네.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네.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네. 예,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자, 아까 그러면은 지금 여유 자금 조금 더 있으면 15억인데 대출 풀로 받아봤자 15억에서 넘어가게 되면 대출 4억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또 대출 네. 4억 받을 수 있으세요? 아, 힘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과거의 주택 시장을 비교해 보면 이제는 급지간 이동이요.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하급지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그다음에 내 소득 수익이 높아지면서 대출 더 받아서 중급지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중급지로 이동을 해서 또 소득이 높아지면서 또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급지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 버리죠. 그쵸. 예, 그다음에 급지가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예. 예, 근데 거기다가 또 대출이 안 되네요. 아, 예, 그러니까 급지 이동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급지 이동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시청자 그래 다행히도 그래도 집값이 또 오르기 좀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서 2, 3억을 보태서 이동을 한다 그래도 지금 사실 기름 4단지가 좀 여기가 지금 기름 뉴타운 쪽이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 이 어떻게 보면 좀 지하철에서 먼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선호도가 높은 이제 역세권이 기름 6단지라던가 욜로는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32평 기준 15억 정도 매수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데 저는 같은 단지에서 이동하는 건 어차피 급지간 내가 더 좋은 급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이거는 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요. 자, 보세요. 네. 예. 자, 얘는 그냥 거주하세요. 아. 자, 근데 지금 2, 3억 있죠? 네. 2, 3억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편하게 거주하시면서요. 아파트에서. 그죠? 네. 예. 네. 2, 3억 정도로요. 우리가 얘보다 더 좋은 입지 있죠? 네. 좋은 입지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기름 뉴타운이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름 뉴타운보다 더 좋은 입지에 이렇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내가 묻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자, 어떤 네네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보다 급지가 좋은 지역들도 다 모든 지역이 예전에는 소액 투자였어요. 네. 한남 뉴타운 예, 지금 빌라 3, 40억 가지만 처음부터 3, 40억 아니었어요. 그쵸. 예, 자양동 같은데 지금 빌라 20억씩 가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2, 3억이면 투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입지를 2, 3억 가지고 여기보다 더 좋은 급지를 선점을 하게 되면 나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면서 내가 다른 더 좋은 급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자, 우리가 재개발 소액 투자라고 하는 게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재개발 소액 투자라는 거는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고 시대 차익을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재개발 소액 투자는 또 하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내가 입지만 잘 찾으면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한 투자예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요, 여기 거주하시면서 투자는 분리, 상급지에 2, 3억 정도 그냥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유자금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이 투자와 거주 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또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